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미사일 관련된 사설입니다. 동아일보는 탄도 말도 못 꺼내던 홍길동 군 지뢰 놀라 소뚜껑 군 될 건가. 문화일보는 또 남능멸한 북한 한미동맹훈련 강화 더 절실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사일 사거리와 중량조차 미국의 동의 없이는 개발할 수 없는 한미동맹 관계의 결과입니다.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는데 한국은 미사일 종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한심한 실정이죠.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 한미동맹훈련을 강화할수록 한반도 긴장은 높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본 경제보복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한일회담 결렬 지금이라도 이성 찾길, 동아일보는 고개 돌린 한일 외교 백색 국가 배제로 검단의 선 넘나, 중앙일보는 일본 마지막 타협 기회 앞두고 최악의 선택 말아야 한다. 매일경제신문 오늘 아베의 선택이 한일 관계 미래를 망칠 수 있다. 문화일보는 아베 백색국 제외 처리하고 문정부 1965 체제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다양한 편차를 드러냈습니다. 문화일보는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도 부정하고 문재인 정부가 배치되는 일본 입장에 섰습니다. 조선일보 양비를 말하면서 결국 한국 정부의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둔 내용입니다. 동아일보는 일본을 비판하면서 제목은 양비론으로 뽑았네요. 중앙과 매경은 일본 아베의 결정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검찰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충견 아니면 다 좌천 검찰이 윤, 문 사조직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검찰 중앙간부 인사에서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검사들이 핵심 요직을 싹쓸이했다. 중앙일보는 검찰 좌천성 인사, 현재 권력에 손대지 말라는 메시지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현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좌천된 검사였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의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검사들이 현 정부에서 요직을 맡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구조에서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세상에 완전한 중립이란 없는 법이지만 권력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주장하려면 형식적으로 검찰총장 직선제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폴리패스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정말 놔두고 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국 서울대 교수가 팩스로 복직을 냈다. 연예법상 교수가 선출직 공무원을 맡으며 사직해야 하지만 임명직 공무원이 되면 취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비판하고 있네요. 폴리패스 교수들이 양산되어서 맡기 위해서는 법을 교추면 됩니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사직하게 법을 만들면 된다. 안전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수문 열렸다. 알려만 줬어도 무사했을 소중한 생명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지하 배수 터널에서 터널 안으로 쏟아진 빗물에 휩쓸려 근로자 3명이 사망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한국경신문 또 예고된 참사, 안전한 대한민국은 그것뿐인가?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세계 최고의 산재 사망률을 기록하는 야만적인 나라입니다. 고귀한 생명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기업살인법, 기업살인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정파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정파이익이 국익과 따로 노는 정치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일 갈등, 총선의 유리 민주연구원 보고서, 여당 속마음인가, 수출 규제, 대형 민관정 협의회, 일본통 정경련을 또 배제했다. 안보 경제 복합위기에도 편가르기, 정략 계산 정말 없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파가 다르면 따로 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정파 이익이 국익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기도 했습니다. 국익이라기보다는 노동자 민중들의 이익보다 정파 이익에 우선했습니다. 정파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집단을 만들어내는 청산되지 못한 역사, 사회구조, 잘못된 선거제도, 관행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현실입니다. 병력특례와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 공급 막는 병력특례 축소 제고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병력특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놓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수 감소가 문제라면 직업군인을 늘려야 합니다. 양심적 병력 거부 문제와 관련한 대체 복무제 문제도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 도입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의 석사기 소지자를 단기간 고용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통화와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앞다투어 돈 푸는 중앙은행들 더 큰 위기 예고하는 것 아닌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0년 7개월 만에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융자본주의는 정발된 통화가 지배하는 체제입니다. 산업자본주의보다 더 크게 빠른 속도로 자본주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반복되고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 역시 통화 정발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순입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타이밍 놓친 추경,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6조 7천억 원의 예산안 규모와 사건 범위를 놓고 예약안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 470조 원의 2%밖에 안 되는 추경안을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조세 부담률을 50과 평균 이상으로 높여야 합니다. 왜 추경에만 매달리죠?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국가위기에도 대안 못 내고 집안싸움 벌이는 젤야당이라고 비판하고 있네요. 대안이 없는데 무슨 대안을 내라고 할까요? 전략 전술 전망이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자리싸움, 집안싸움, 자기 공천 따내기 위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제도를 폐지하고 전면적 비례대표제로 뽑고 국회의원 연임제도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8월 2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